다음 여정은 타이베이였습니다. 25년 8월 14일 오전 10시 48분 타이난역에서 고속철도에 올라 타이베이로 향했어요. 도착 예정 시간은 12시 33분, 불과 2시간 남짓의 짧은 여정이었습니다. 목요일이라 교통 혼잡을 걱정했지만 의외로 길은 한산했어요. 병목 현상도 교통 체증도 없이 상쾌하게 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차도 위에는 자동차보다 스쿠터가 훨씬 많았어요. 마치 베트남 도로처럼 수많은 오토바이가 물결치듯 도로를 누비는 광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인구는 많고 도로는 좁은 대만에서 작은 차체와 뛰어난 기동성을 지닌 스쿠터는 필수 교통수단일 수밖에 없어 보였어요. 좁은 공간에서 주차도 용이하고 자가용에 비해 구매 비용이 저렴하며 연료비까지 절약되니 경제적으로도 매력적인 선택이죠. 도심 길가나 전철역 인근에 길게 늘어선 스쿠터 행렬은 대만의 일상 풍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타이베이에 도착하여 레 스위트 호텔 타이베이 칭청해 여장을 풀었어요. 호텔은 타이베이 대표 번화가 난징푸베이 상권대로 뒤편의 골목 안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7층 규모의 건물의 객실 수는 83개로 아담했지만 5성급 호텔다운 풍경을 갖추고 있었어요. 객실은 깔끔하고 단정에 들어서는 순간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1층 레스토랑은 분위기 좋은 양식당이자 아늑한 카페를 연상케 했고 조식 메뉴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하나하나 정갈하고 맛깔스러워 이 여행으로 텁텁해진 입맛을 살려주기에 충분했어요. 무엇보다 호텔의 장점은 위치였습니다. 주변에는 백화점과 레스토랑, 카페, 호텔이 즐비해 활기가 넘쳤고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역도 가까워 이동이 편리했죠. 유명 관광지들 역시 지근 거리에 있어 타이베이를 즐기기에 최적의 숙소라 할 만했어요. 타이베이의 대중적인 먹거리는 사람마다 호불호가 갈리지만 일반적으로 진한 국물 맛의 쇠고기, 국수, 우육면, 한입 크기의 샤오롱바오, 달콤하면서도 짭짤한 돼지고기 덮밥, 다양한 재료가 어우러지는 헛거, 그리고 특유의 강한 냄새에도 불구하고 매니아층이 두터운 취두부를 꼽을 수 있어요. 길거리 음식으로는 바삭하게 튀겨낸 닭, 가슴살 요리 지파이와 갖가지 재료를 튀겨내는 옌수지가 특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느끼할 수 있는 돼지고기 덮밥을 누로바는 의외로 타이베이 사람들에게도 집밥처럼 즐겨 먹는 음식이라 나라별 식성의 차이를 새삼 느끼게 하죠. 디저트로는 시원한 대만식 빙수 차빙, 기념품으로도 손꼽히는 파인애플 케이크 퐁리수,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버블티 전주나이차가 빠지지 않습니다. 타이베이에서의 첫 점심 식사 장소로 택한 곳은 오렌지 샤브 일관이었어요. 외손녀가 미국에서 사귄 대만 친구로부터 추천받은 일본식 샤브샤브 전문 고급 레스토랑입니다. 타이베이에서 최고의 헛거 집으로 꼽히는 우라오고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맛집이라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소문이 자자하죠. 레스토랑에 들어서자 갑자기 몰려드는 에어컨의 냉기에 한기를 느껴 겉옷을 걸쳐야 했어요. 지하에 자리한 공간은 아기자기한 일본식 인테리어가 돋보였고 실내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직원은 우리 가족을 칸막이가 있는 개별룸으로 안내했어요. 주문은 고기 중심으로 코스 요리 타오찬 세트 메뉴를 선택했습니다. 이곳의 특징은 에피타이저보다 먼저 수프가 서브된다는 점이었어요. 이어서 메인 요리, 죽, 디저트가 차례로 나왔죠. 프리미엄 호주산 와규를 살짝 익혀 먹으니 부드러운 육질과 고소한 국물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일본 특유의 깔끔한 테이블 세팅, 신선한 재료, 세심한 서비스가 어우러져 고급스러운 식사 분위기를 완성했어요. 특히 웨이터의 세심한 응대가 인상적이었는데 콜라를 주문하며 컵 2개를 부탁했더니 아무 대꾸 없이 사라졌다가 2잔의 콜라를 가져오는 엉뚱한 면모도 보여 웃음을 자아냈죠. 맑은 국물 위주의 일본식 샤브샤브는 대만식 허거에 진하고 매운 국물에 비해 다소 담백하게 느껴졌지만 깔끔한 뒷맛이 오히려 오랜 여운을 남겼습니다. 점심에 일본식 샤브샤브를 즐겼기에 저녁에는 대만식 허거 전문점 니우시 핫팟을 찾았어요. 이곳 역시 외손녀의 대만 친구가 추천한 맛집으로 타이베이에서는 신선한 쇠고기 헛거로 이름난 곳입니다. 상호 니우시는 신선한 쇠고기 헛거 전문점 상호이고 핫팟은 말 그대로 헛거를 의미해요. 메뉴판 설명에 따르면 매일 타이난에서 엄선한 최고급 대만산 쇠고기를 공수해 사용하며 소위뼈를 11시간 동안 천천히 끓여 뼈의 정수를 우려낸 깊고 풍부한 육수가 특징이라고 자부했습니다. 자부신 만큼이나 이용 규칙도 까다로웠어요. 예약은 필수이고 결제는 현금만 가능했습니다. 게다가 식사 시간은 2시간으로 제한되었으며 1인당 최소 주문 금액도 1000대만 달러였어요. 우리는 대표 메뉴인 쇠고기 헛거대를 주문하고 소여구이, 일본식 죽 조스이, 양배추 쇠고기 볶음, 신선한 소의 심장과 간 요리에 밥을 곁들였습니다. 점심에 오렌지 샤브에서 든든하게 먹은 탓인지 저녁 식사에서는 모든 음식을 충분히 음미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았어요.
대만인들은 일본의 식민 지배라는 치욕적인 과거사를 의외로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듯합니다. 대만은 1895년부터 1945년까지 우리나라보다 15년이나 더 긴 50년간의 일치시대를 겪었어요. 이처럼 오랜 세월 일본의 식민지였던 대만이 오늘날 일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일본인과 일본 상품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사실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일본은 첫 해외 식민지였던 대만에서 식민 통치 모범 사례를 만들고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해요. 철도, 항만 같은 근대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교육제도를 정비했으며 투자를 통해 고용을 창출해 생활 여건 개선과 경제 성장에 기여했죠. 이러한 영향으로 일본에 대한 반감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편 일본의 지배 전 외세의 지배 경험과 국민당 정부의 가혹한 탄압이 오히려 일본보다 더 가혹했다는 인식이 형성된 것도 일본에 대한 호감의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해요. 1971년 10월 25일 대만은 유엔 내 지위와 의석을 중공에 빼앗겼고 이후 대만과 수교하던 나라들이 줄줄이 단결을 선언했습니다. 일본은 이듬해에 단결을 했고 미국은 1979년에 단결을 했죠. 우리나라는 1992년 중공과 수교하면서 대만과 단결했는데 아시아 국가 중 마지막까지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의리를 지켰다고 자부했지만 실상은 미숙한 외교로 대만인들에게 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어요. 당시 한국 정부는 대만을 버리지 않겠다고 공언했으나 결국 중공과 수교하며 대만을 외면했고 항의하는 대만 정부에 처음에는 부인을 하다가 끝내 시인하는 바람에 깊은 배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대만은 1952년 중일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그 후로 지금까지 국가 차원에서 배상 요구가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는 1965년 한일협정에서 무상 3억 달러와 공공차관 2억 달러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갖가지 명목으로 일본의 배상을 요구하는 우리 현실과는 대조적이죠. 대만 거리를 걷다 보면 일본과 닮았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습니다. 도로를 누비는 자동차와 스쿠터, 건물의 양식과 거리의 분위기까지 일본의 흔적이 곳곳에서 묻어나요. 타이난이나 타이베이 거리에서 눈에 띄는 차량의 대부분은 일제였고 독일차가 가끔 보일 뿐 현대차는 거의 찾기 어려웠습니다. 일본차야말로 대만의 국민차였어요. 또한 대만은 일제 치하의 잔재들을 철저히 보존해 문화재와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대만 총독부 청사와 많은 주택들이 지금도 남아있어 일본의 기운을 여전히 느낄 수가 있죠. 일본에 적개심이 있다면 결코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유럽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느낀 바와 마찬가지로 과거의 역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대만인들의 건강한 정신세계가 부러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이고 다음에는 타이베이2가 이어집니다. 짜이찌엔.